안녕하세요. 캡틴 미어캣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2탄으로 일론 머스크 엉아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방향성, 그리고 애플이 과연 테슬라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탄에서는 애플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2탄에서는 테슬라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애플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 쿡의 이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IBM PC 사업부에 입사를 했습니다. 12년간 JIT 생산 반식 등 제조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익히며 제조 관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1997년 컴백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컴백에서는 ODM 도입을 통해 제조 파트너들에게 재고 비용을 이전하고 주문 접수 시에만 제품을 배송하는 모델 도입에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98년 애플의 글로벌 사업 운영 부문의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이 됩니다. 영입이 되고 난 뒤에 7개월 만에 30일치의 재고를 6일치 물량으로 줄이게 되고, 잡스의 익힘 없이 애플워치 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플 글라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일론 머스크의 이력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아버지에게 받은 28,000불을 가지고 집투 창업을 하게 되고, 사업 성공으로 2,200만 불이라는 큰 돈을 받고 집투를 매각하게 됩니다. 1999년 X닷컴을 설립, 2001년 페이팔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페이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 커뮤니티와 합병을 통해서 페이팔로 사명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2002년 스페이스 S를 설립하고, 제가 여기 추가로 하나 더 빼먹은 게 있네요. 2003년 7월 테슬라 모터스가 설립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증자 참여를 통해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 주주로 테슬라에 합류하게 됩니다. 2004년 영국의 썰리 세럴라이 테크놀로지라고 작고 저렴한 위성을 연구하고 만드는 회사이며, 이 회사의 지분 10%를 구입합니다. 2006년 일론 머스크의 사촌 형제인 린든 라이브와 피터 라이브가 솔라시티를 설립, 아이디어와 자금은 일론 머스크가 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6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 인수를 하게 됩니다. 2010년 스트라이프 초기 투자자이면서 2013년에 하이퍼루프를 설립하고, 2015년 오픈 AI 설립, 뉴로비길에 투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뉴럴링크와 보링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엉아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방향성은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테슬라 차량과 연결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스페이스 S에서는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5G 통신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스타링크의 기술력은 5G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LTE나 4G 정도?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5G까지의 속도는 안 나오는데, 훗날 5G 정도의 속도가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 차량과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4년에 영국의 서리셀라이 테크놀로지, 거기에 이제 지분 10%를 투자했다고 했죠. 이 투자한 이유가 스타링크와 연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시티는 태양광이죠. 플러스 알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테슬라에서는 충전기까지 만들고 있고, 차량 거기에 태양광을 통해서 ESS 저장 장치에 하게 되고, 이거를 테슬라와 연계도 가능하고,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터널에다가 초고속 열차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보링 컴퍼니랑 연계가 되죠. 보링 컴퍼니는 지하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 하는 거죠. 뉴럴링크죠. 뉴럴링크를 다들 아실 텐데, 사람의 뇌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뇌에다가 칩을 꽂아가지고 컴퓨터랑 연결시킨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뇌 신호를 분석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2007년에 세계 최초의 휴대용 뇌 모니터인 아이브레인을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2015년에 회사의 주요 투자자가 됩니다. 투자한 이유는 뉴럴링크와 연기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AI를 대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죠. 일론 머스크는 이제 AI가 무서운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도 뉴럴링크와 연계가 될 거라 생각하고 테슬라와 연계가 된다. 그래서 테슬라의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뉴스 기사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랑 자율주행 시스템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스타링크가 5G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면 자율주행 시스템과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올해 12월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5G 광내역 인터넷 서비스를 소도시 등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 180개 업체에 92억 달러, 1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업체는 경매를 통해 선정했으며 이 중에는 일론 머스크의 민간 로켓 업체 스페이스 S도 포함됐다. 스페이스 S의 스타링크는 현재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상태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가자면 스펙주들이 막 핫해질 때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스페이스 S에서 스타링크만 따로 빼서 IPO 상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스페이스도 따로 상장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스타링크는 아마 내년쯤 아니면 내후년에 IPO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스페이스 S 같은 경우는 상장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라기보다는 몇 년 후에는 상장을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 5년 안으로는 상장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목표가 화성 진출이에요. 인류가 화성을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를 만든 이유도 인류가 화성으로 진출하기 전에 지구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늦추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 S에서 화성으로 사람을 보냈죠. 물자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고 진짜 화성으로 정착이 가능해지게끔 되게 된다면 그때 상장하지 않을까. 지금 상장하지 않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 본인 뜻대로 할 수가 없고 주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상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스페이스 S는 상장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과 이제 테슬라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기술 OTA죠. 이 OTA가 뭐냐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냐? 클라우드를 통해서 차량에게 데이터를 받고 보내고를 할 수가 있는데 5G가 됐을 경우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인공위성의 클라우드와 연결을 해가지고 차량에 각각에 보내면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게끔 하는 거죠. 테슬라의 사업명이 테슬라 모터스였잖아, 모터스. 근데 지금은 이제 모터스가 사라졌죠. 그냥 테슬라예요. 이 테슬라로 한 이유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IT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회사는 IT 기업이다. 대신 차량도 만드는 회사다. 모든 걸 다 한다. 이거죠. 테슬라의 뭐 기술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테슬라 차량 내에 있는 컴퓨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 OTA 기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OTA 기술이 좋다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V2X라고 이게 뭐냐면 자동차와 자동차의 소통, 자동차와 인프라의 소통, 자동차와 사람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에요. 이게 있어야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이 여기 있을 경우에 사람과의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뒷차량과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신호등과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옆에 있는 차량과 여기 옆에 도로에 있는 차량과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5G, 이 5G가 핵심이에요. 이 5G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5G가 된다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신호, 그리고 차량과 사람,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웨이모나 모비라이나 협력을 해줘야 돼요. 다 같이.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된다. 애플 얘기를 하자면 프로젝트 타이탄이 어떻게 기술 개발을 했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테슬라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자율주행 시스템도 한참 뒤쳐졌죠. 뭐 배터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뒤처진 상태예요. 근데 이 자율주행 시스템, 애플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데이터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5G가 필요하고 그 5G를 통해서 V2X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회사가 결국에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딱히 애플이 신경 쓸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못하면 뭐 웨이모 같은 데에서 그냥 뭐 돈 주고 자율주행 맡겨도 되는 거죠. 애플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도 어찌 보면 뭐 단계는 뭐 4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단계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은 사람이 죽지 않는 거다. 나중에 뭐 테슬라가 거기에다가 뭐 라이더랑 레이더까지 쓰게 된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자, 이 일론 머스크가 팀 쿡이 올린 트위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단 건데 애플에서 모노셀 배터리 자체 설계를 하겠다고 했죠. 그 자체 설계를 모노셀이라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모노셀 디자인. 배터리에서 파우치와 모듈을 없애면서 이제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형이 일침을 날리게 되는데 모노셀은 최대 전압이 마이너스 100 XER로 너무 낮아 전기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비꼬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죠. 배터리가. 전기차를 생산할 때 원가의 약 40%가 배터리가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얼마나 단가를 낮추면서 성능을 좋게 만드느냐가 전기 자동차의 단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애플이 자기네들은 뭐 성능 좋으면서 배터리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올해 배터리 데이 때 기존의 NCM 방식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보다 더 원가가 낮은 LFP의 배터리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과연 모노셀 디자인을 통해서 배터리의 원가를 낮추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을지 그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뭐라 판가름하기는 좀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IT 기업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핵심이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소프트하면 애플이죠.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이제 자체 칩을 만들게 됐죠. 자체 칩을 만들었는데 그게 M1입니다. 근데 이 M1이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인텔의 최성능 CPU가 M1한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플이 칩을 겁나게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 봤을 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따라가지 못할까?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간다. 물론 그 시간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의 기술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넘사벽이다. 근데 애플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타이탄을 한 지는 좀 됐는데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춰 있는지는 아직 비공개다. 그래도 테슬라한텐 기술력 면에서는 딸릴 수밖에 없죠. 캐시 우드 누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는 5년에서 6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의 테슬라가 됐는데 애플 너네가 단기간에 기술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라면서 비꼬았었죠. 물론 단기간에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플이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현금 자산이 제일 많은 회사이면서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600불인데 600조인데 약 600조. 근데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2200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애플한테.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 애플이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돈만 있다고 해서 기술력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 기술력 이 하나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잖아요. 기술력이 있다면 그냥 지들이 돈을 벌고 말지. 그래서 기술력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근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과연 2024년에 애플이 차량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4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4년 동안 테슬라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저는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카누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협력을 통해서 만든다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어렵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단가가 많이 높아지겠죠. 자동차 한 대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장점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 자동차의 단가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죠. 배터리 단가도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근데 또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내놨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잖아요. 그 지금도 비싸고. 근데 지금도 비싼데도 사람들이 사요. 왜? 애플이니까. 애플이니까 사는 거예요. 애플을 추종하는 사람들 많아요. 추종자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특히 중국에는 애플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비싸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애플이니까. 근데 이 애플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해요. 근데 비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근데 사람들이 안 살 거라 생각해요? 불평불만 엄청 하겠죠. 비싸다고. 근데 살 사람은 사요. 왜? 애플이니까. 애플이니까 사는 거예요, 애플이니까.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하면 테슬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애플카가 나오고 애플카를 실제로 타보게 된다면, 역시 애플이다. 라고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저는 테슬라다. 테슬라가 짱이다. 애플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테슬라한테는 안 된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테슬라가 핸드폰을 만드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애플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테슬라가 핸드폰을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만큼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이런 것만 봤을 때 스티브 잡스가 살아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일론 머스크의 폭주를 막아낼 수 없을 거다. 결론은 뭐냐? 테슬라, 애플 둘 다 좋다. 왜? 전기자동차 시장의 파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파이를 테슬라 혼자서 다 독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다 나눠먹기 식으로 넘어갈 텐데 저는 테슬라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좋아도 애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플의 파이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의 파이가 넓어질 거고 그 파이 넓어진 파이에서 테슬라는 테슬라의 점유율을 차지할 테고 애플은 애플만의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다. 둘 다 사면 어찌됐든 훗날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찾은 정보력이 조금 많이 딸릴 수도 있어요. 전문가이신 분들이 이거 보고는 이건 좀 잘못됐네, 저건 잘못됐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잘못된 말을 했다면 아래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